자, 우리 두 번째 꼭지로는요. 이성윤 중앙지검장에 대해서 검찰 소환, 수원지검이죠. 여기서 소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안을 한번 이제 도대체 무슨 사건이야? 그죠? 이게 도대체 뭔 사건이길래 이성윤 중앙지검장을 소환 조사를 했냐? 그거를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김학의 사건에 대해서 수사 외압 의혹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인데요. 이걸 보면은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해서 소환 조사를 하는데 누가 하느냐. 이 사건의 본질 자체는 김학의 윤중천 사건이죠. 그죠? 김학의 윤중천 사건인데 2013년에 윤중천 씨는 기소가 되고 구속이 되는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은 불기소가 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2차로는 2014년에는 불구속, 불기소로 둘 다 불기소되고 불기소입니다. 근데 3차 2019년에 와서 대검에서 과거사, 그죠? 검찰 과거사 위원회에서 다시 이 사건을 들여다보면서 구속되고 수사 중이죠. 이것이 이 사건의 본질인데요. 2013년 다시 한번 슬쩍 훑어보면 박근혜 정권 당시에 허태열 비서실장이 있었고, 그 다음에 곽상도 민정수석, 그리고 이중희 민정비서관, 조홍천 공직비서관 이렇게 있었는데 3월 달에 법무부 차관에 임명이 됐지만 성적대 의혹으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사퇴를 하면서 3월, 4월에 출금, 체포영장 등 이 5차례나 기각이 됩니다. 검찰이 김학의에 대해서 출금, 체포영장 등을 5차례나 기각시켜요. 자기 식구 감사기 들어가죠. 7월 달에 이제 특수강간 등 혐의를 검찰에 송치를 하고 9월 달에 윤중천 씨에 대해서 기소를 하는데 11월 달에 특수강간 무혐의 처분이 납니다. 이게 2013년도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오영훈 민주당 의원실에서는 이 사건을 들고 파서 황교안, 김학의, 곽상도 쭉 훑어와서 최순실하고도 연결이 되고요. 그 다음에 YG 엔터테인먼트도 거론이 됩니다. YG 엔터테인먼트의 21, 거기에 박범이 암페타민 82점 일반인 인천지검에 적발한 사건도 인천지검이 그냥 문기자끓여서 이건 유예 처분을 내렸는데 그 당시에 인천지검장이 바로 김학의. 그래서 이 문제를 오영훈 민주당 의원실에서 제기를 했습니다. 그 시기에. 그리고 또 똑같은 그런 마약 밀반입 사건에 대해서 동일하게 대기업의 직원은 체포되고 구속됐지만 이 YG 엔터테인먼트 소속의 박범 씨는 구속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오영훈 민주당 의원실에서 제기를 했는데 당시 박상기 법무차관은 현 단계에서는 부적절하다. 수사 중이니 지켜보자. 참 한편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좀 아쉬운 부분이에요. 아쉬운 부분이 그러한 부분들을 바로 문제를 제기하고 사실 제2의 최순실 게이트라고 할 만큼 하다라는 아이템도 그냥 흘려보내는 그런 점 좀 이해가 하기 좀 힘듭니다. 그게 우리 진영의 어떤 면에서는 가장 맹점이기도 하고요. 용기 없음이기도 하고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2019년 재작년 3월 달에 공항에 나타났습니다. 그죠? 마치 활극 90분짜리 영화를 보는 듯이 갑자기 나타나서 공항에서, 그죠? 3월 19일 밤 10시에 나타났는데 일단 방콕행 티켓을 끊습니다. 왕복을 끊습니다. 마치 며칠 뒤에 돌아올 것처럼 일단 나가서 생각해보자 그거였겠죠? 그리고 모자를 푹 눌러 쓰고 이 선글라스를 꼈는데 세 사람의 남성과 동행을 하죠. 한 사람은 또 비슷하게 생긴 사람을 앞에 세우고 앞길을 터주면 뒤에 이제 김학의가 따라가는데 좌우로 경호를 맡은 두 사람이 또 이렇게 지켜서 1차적으로 검색대를 통과합니다. 10시 25분에 통과하고 난 이후에 출입국 담당자가 확인을 했습니다. 김학의인데 해서 차 확인을 하고
그 내용을 법무부에 보고를 하면서 급물살을 타는 거죠. 이 사건이. 그래서 법무부에서 다시 대검의 진상조사단으로 가서 그때 이기원 검사가 있었는데요. 긴급하게 출국 금지가 떨어집니다. 그러면서 비행기 타기 불과 2분 전이라 그러죠. 불과 2분 전에 딱 제지가 돼서 못 나갑니다. 예, 그 사건이 TV에 확 나왔죠. 그래서 이 사건이 어떻게 됐느냐. 그 뒤로 말이죠. 어떤 논란에 휩싸이냐면, 피의자 신분이 아닌데 긴급 출국하는 것이 가능하냐. 물론 저쪽 그죠? 예, 김학의를 두둔하고 김학의에 대한 혐의를 5차례나 계속 묵살한, 예, 그러한 세력들이 이러한 문제 제기를 합니다. 피의자 신분도 아닌데, 지금 당장 무슨 피의자도 아니고, 그런데 긴급해서 출국 금지하는 것이 가능하냐, 뭐 이런저런. 예, 그리고 민간과의 지금 이 수사를 맡고 있는 진상조사단도 민간인과 공동으로 하는 조사기관인데 어떻게 출국 금지에 관여할 수 있느냐라고 이제 문제제기를 하니까, 당시에 대검에서는 진상조사단 검사들은 서울 동부지검 소속으로 검사로 겸직 발령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없다. 그리고 동부지검 검사 자격으로 긴급 출국 금지 시켰다. 라고 하고, 법무부의 관계자도 피의자가 형사에 건된 피의자뿐 아니라 내사 사건의 피의자도 포함한다. 문제없다라고 밝힙니다. 그런데 이게 2라운드로 갑니다. 어떻게 2라운드로 가느냐면요. 이에 대해서 이 문제 제기한 사람들은 출국 금지를 시키는 과정에서 담당 진상조사단의 검사가 서류를 위조를 했다, 아니면 내용들을 출국 금지 시키려고 그러면은 어떤 백데이터가 이렇게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걸 들어가는데 거기에 있는 사건 번호를 보니 전에 불기소 처분됐던 사건의 사건 번호더라. 그러면 아마 이거 굉장히 짧은 시간 내에 빨리 출국 금지라든지 이거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그 근거 자료를 붙이는 과정에서 검사가 실수를 했든, 아니면 착오가 있었든, 아니면은 의도적인 관계없이 그러한 것이 있었을지도 모르죠. 그래서 그러한 문제들을 꼬투리를 잡아서 출국 금지 과정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말이죠. 해외로 도피하려고 하는, 누가 봐도 도피할 의도가 굉장히 큰데, 그죠?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1도 2부 3백이란 말 들어보셨죠? 1도 2부 3백. 거기다가 한 가지를 더 합친다면요. 1도 2부 3백 4윤. 일단 도망간다. 검찰에 그런 말이 있죠. 검찰에 소환되거나 골치 아프거나 그러면 아마 그거는 검찰에서 가르쳐 준다고도 그래요. 예. 1도 일단 도망가라. 일단 도망가라. 2부 2단 부인해라. 무조건 아니다라고 부인해라. 3백 세 번째는 백을 써라. 최대한 위에 윗선을 이렇게 백을 써서 사건을 무마시켜라. 4유는 그것도 안 되면 윤석열이 해결해 줄 거야. 이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죠? 이 케이스가 이제 그런 비슷한 케이스인데, 1도 2부 3백 4윤에 의해 가지고 이 사건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의해서 수원지검 형사 3부로 재배당이 됩니다. 윤 총장이 직접 불법 출금 본격 수사. 본질이 왜곡된 거죠. 이 사람이 해외로 빠져나가려는 것을 출국 금지시켰는데 그 절차상의 문제를 들어서 그것을 불법 출금 사건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그에 대한 수사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수원지검, 원래는 안양지청에서 이 사건을 쭉 다루고 있었는데 그것을 다시 수원지검으로 본격적으로 올려서 거기에 이성윤 중앙지검의 지검장에 그 가까운 검사들 싹 다 빼고 본격 수사를 지시를 합니다. 예, 그래서 그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 출입국 심사 공무원이 출국 정보를 무단 조회를 했다. 그리고
이거 출국 금지를 하는 절차에 상해서 이기원 검사가 어떤 출국 금지 서류를 조작한 의혹이 있다라는 그런 것을 두개를 답니다. 그리고 이제 수원지검 형사 3부에 배당을 해서 이 내용을 보면요, 본질적인 것은 검찰 권력의 주도권 싸움으로 흘러갑니다. 우리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금 그만뒀지만 그 우호적인 사람들, 그 세력이 여전히 남아서 차기 검찰총장이 될 것으로 가장 유력시되는 이성윤 중앙지검장에 대해서 계속 지금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러면 이 사건하고 이성윤 중앙지검장은 이 사건에 대해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서 이 사건에 대해서 계속 수사를 하고 들여다보고 있으니 그것이 진행이 안 되고 계속 뭉기적거리는 내용이 바로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압력을 가한 것이 아니냐, 압력을 가해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서 이 사건에 대한 수사가 미진한 것 아니냐, 그러면서 이거를 수원지검에서 위에서 이정석 형사 3부 부장검사가 직접 맡아서 지청이 아닌 본청에서 맡아서 수사하라 하면서 이성윤과 조금이라도 친하거나 한 사람들은, 검사들은 싹 다 배제한 채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로 하냐면요, 지금 수원지검의 형사 3부, 수원지검 형사 3부에서 이 사건을 맡는데 수원지검장도 조사를 했습니다. 얼마 전에.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대검 반부패에 있을 때 그 안에 조직에 함께 있었다는 이유로 현재 수원지검장도, 수원지검 형사 3부면 바로 직속상관 아니겠습니까? 수원지검장이. 근데 직속사건도 바로 며칠 전에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하고 이번에 또 이성윤 중앙지검장도 소환을 해서 처음엔 4번인가 안 갔다가 이번에 이제 변호사하고 의논해서 이제 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패턴이 비슷하게 나옵니다. 패턴이. 우리 저기 원전 사건만 하더라도 저쪽에서 가져갔죠? 대전지검으로 할당을 했죠. 이제 그 사건을, 그 사건을 대전지검으로 할당을 했는데 대전지검에 누가 있었습니까? 바로 오른팔, 왼팔이 거기 다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이 사건도 수원지검에 맡긴 것도 유사한데 본질은 검찰 권력의 주도권 싸움이 지금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이성윤 중앙지검장에 대한 수사, 그 내용을 한번 요약해 봤습니다. 자, 후원 계좌는 제가 우리 이 모든 이 방송 나가는 꼭지마다 밑에 안에 정보란에, 아니면 우리 그 안에 정보 누르셔도 되고, 아니면 위에 우리 잠수부, 그죠? 채널 들어오시면, 이 PC로 들어오신 분들은 채널 들어오시면 위에 잠수부가 막 헤엄쳐가지고 저기, 수심 깊은 곳으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 오른쪽에 보면 진실의 길 후원하기라는 배너가 있습니다. 그걸 누르고 들어가시면 후원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모든 방송 나간 이 꼭지마다 그 밑에 정보란에 또 후원 계좌 들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